21페이지에요. 자, 과세 요건이 있었어요. 과세 요건 뭐 있어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그 다음에 부가 징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건 과세 표준 곱하기 뭐 하면 과표 곱하기 세율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산출세액이라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건설 공사가 진행이 되면 언젠가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완성이 되면 취득 원가의 원시 취득이니까 2.8%겠죠. 자, 그럼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 이 건설 공사 할 때 차입금이 있을 테고 이 차입금은 반드시 이자 비용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이자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돼요? 포함이 안 돼야 돼요? 취득가액에 포함을 해야 되고 이렇게 포함되는 이자를 우리는 건설자금 이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아셨죠? 그리고 완성된 이후의 이자는 건설자금이 이자가 아니겠죠. 이건 운용이자이겠지. 그래서 건설자금 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그 완성의 시기를 언제로 볼 거냐에 따라서 취득 시기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취득 가액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취득 시기가 달라진다면 취득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취득가액의 크기가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이 과세표준의 내용을 배우는 건 좋은데 이 내용을 배우기에 앞서 뭐를 먼저 배워야 된다? 취득 시기를 먼저 배워야 돼. 취득 시기가 정해져야지 뭐가 정해진다? 취득 가액의 크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취득 시기를 우선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취득 시기가 정해져야 된다라는 거. 이 정도만. 자, 그래서 취득 시기를 배우는데 여러분들 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민법에서는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은 뭐죠? 등기 취득이죠. 뭐 해야 한다? 등기 하여야 한다. 이거 우리는 등기 취득이라 하잖아요. 하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은 원칙은 자동 취득이죠. 아까 상속에 의한 취득도 등기에 관계없이 상속 개실이었잖아. 이해하셨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무슨 취득일 때만큼은 점유에 의한 시효 취득만큼은 무슨 취득이다? 등기 취득이다. 이해하셨죠? 네. 여러분들 자동 취득이다, 등기 취득이다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예, 법률 행위로 낼 때 무슨 취득? 등기 취득. 법률의 규정이 될 때는 자동 취득이나 점유 시효 취득만큼은 등기 취득, 등기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아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취득세, 즉
지방세법에서만큼은요. 지방세법에서만큼은 무조건 자동취득이에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러분들 매매로 취득했어. 그럼 취득시기 언제예요? 그래요. 잔금 지급일이에요. 상속일 때는요. 상속 개시일이고요. 증여일 때는요. 증여 받은 날 또는 증여 계약일이죠. 예? 신축일 때는요. 예? 사용 승인서 내준 날이 되겠죠. 토지의 간척이에요. 공유수면의 매립 등이에요. 공사준공 인가일이에요. 아셨죠? 만약에 이게 시효취득이에요. 이때는 시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취득이 되는 거라고. 자동취득일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근데 예외적으로 세법에서도 등기취득을 인정합니다. 뭐 인정한다고요? 등기취득. 왜 등기취득을 인정하지? 등기취득을 인정하는 이유는 선등기. 잔금을 이전에 뭐 했으면? 등기됐으면. 증여 계약을 이전에 뭐 했으면? 등기됐으면. 정말 이해하셨죠? 그때 언제가 된다? 등기취득 인정한다라는 선등기가 됐으면. 응? 그 다음에 이혼시 재산권 분할의 경우에도 등기취득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등기취득이다 자동취득이다 이 표현만 알면 취득세 취득시기는 너무 간단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제 인정된다? 자동 취득을 인정합니다. 아셨죠? 다만 그 전에 선등기가 됐으면 언제가 된다? 등기취득 인정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재산권 분할에 의한 경우도 언제가 인정된다? 등기취득을 인정한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중에서 유상승계취득을 보면 잔금 지급일인데 이 잔금 지급일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일치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서상 잔금일로 해야 된다? 사실상 잔금일로 해야 된다? 예? 아니 그때그때 다르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언제일 때만큼은 국, 수, 공, 판, 장 국수, 공판, 장일 때만큼은 언제가 돼요? 사실상의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가는 거고 그 외 개인 간 거래일 때 어떻게 돼요? 그 외 개인 간 거래일 때는 계약서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간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부교재 21페이지 보시면 취득세의 취득시기라고 돼 있어서 객관적 취득은 언제가 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표 안에 그 외 개인 간의 거래일 때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죠. 맞죠? 다만 여러분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뭐가 되지 않았으면, 명시되지 않았으면 계약으로부터 며칠이다? 또 하나, 유상취득 중에서 연부취득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연부취득 있을 수 있죠? 이런 연부취득은 나눠서 취득하는 거잖아요. 이런 연부취득은 언제가 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박스 안에 맨 윗칸에 있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취득세에서는 민법에서는 자동취득, 등기취득 나눠지지만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무조건 다 뭐다? 자동취득이야. 아셨죠? 그 자동취득 이전에 선등기가 되었다면 등기취득 인정한다. 그래서 유상의 취득일 때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본인데 이 잔금일을 사실상 잔금일로 할 거야, 계약서상 잔금일 지급으로 할 거야,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뭐일 때는 국수 공판장일 때는 사실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고, 국수 공판장이 아닌 그 외 개인 간에 걸릴 때는 계약서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되, 계약서상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로 간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그럼 여기서 국은 뭐예요? 국가등록토 취득, 수입에 한 취득, 공매한 취득, 판결문에 한 취득, 법인 장부에 한 취득이죠. 다만 여러분들 판결문 중 제외되는 거 있을 수 있죠? 제외되는 거 뭐 있어요? 파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는 제외된다고 돼 있죠? 그럼 얘는 언제가 되는 거예요? 계약서상 잔금일로 가야 되는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여러분들 여기서 장자가 무슨 장자예요? 법인 장부예요. 여러분들 개인 사업자의 장부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장부를 말하는 것이지 개인 사업자의 장부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정도만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교재 22페이지 가보시면 그 OX 체크 좀 눈여겨봐 주세요. 자, 그 두 가지만 반드시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자, 국수 공판장, 즉 객관적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분명하므로 그 이전에 등기 등록 시에도 반드시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시키로 한다. X죠? 아무리 객관적 국수 공판장인 취득이익인 경우에도 그 전에 뭐가 되었으면, 등기가 되었으면 등기 등록을 취득시기로 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15일이 되는 날 등기 등록 시에는 그 등기 등록을 취득시기로 한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계약일이 있고 잔금 지급일이 뭐가 되지 않았어요? 명시되지 않았죠? 그런 상태에서 며칠이 되는 날? 15일이 되는 날 등기를 마쳤대요. 그럼들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이 경과된 날이 취득시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그 전에 뭐가 되었으니까? 등기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등기일이 가는 건 아니에요. 명시가 되지 않았으면 원래는 60일까지 가야 되고 그 전에 등기가 되었으니까 등기가 취득시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요것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식이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이 정도만.
그러시면 되겠고. 그래서 나머지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또 하나. 여러분들, 또 하나. 뭐 이거 큰 의미는 없지만 연부취득도 연부금 지급일이긴 하나 그 앞 단어가 계약서상이 아니라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이라고 하는 거 조금만 눈여겨봐 주세요. 아셨죠? 계약서상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라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이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주제가 계약의 해지 문제가 있어요. 계약의 해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취소와 계약의 해제가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혹시 아십니까? 응? 취소와 계약의 해제의 가장 큰 차이점. 소급한다? 자, 문제는 말이죠. 계약의 해제가 가장 큰 점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오늘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에요. 예? 자, 그러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서 보니까 불이 나서 전소가 돼 버렸어. 뭐예요? 이행 불능이 상태잖아요. 그럼 계약 해제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 맞죠? 납세 의무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이게 문제라고. 계약의 해제가 된 건 알겠는데 제3자의 권리, 즉 조세 채권, 취득세, 납세 의무까지도 소멸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왜냐하면 계약서당 잔금 지급일에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을 했죠. 증여의 경우에는 계약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을 했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미 지자체는 조세 채권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 둘의 계약의 해제가 그 조세 채권까지 소멸시킬 수 있는지는 이건 의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만약 이게 취소의 사유였다면 당연히 납세무도 취소가 되겠지. 취소는 당연히 납세무가 소멸되는데 계약의 해제가 성립된 조세 채권까지 소멸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법으로 정해줬어. 어떻게 법으로 정해줬느냐? 뭐 하지 않고 등기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의 해제가 뭐다? 공정 증서 등에 의해서 뭐가 되었다며? 입증이 되었다며. 아셨죠? 그럼 이거 원칙적으로 뭘로 보지 않겠다? 취득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계약의 해제가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제3자의 권리에 조세 채권도 이거를 제3자의 권리로 봐야 될지라고 하는 그 의문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것은 뭐 학술적으로 어떻게 봐도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으로 만들어 놨어. 그 계약의 해제가 며칠 이내 입증됐다면 60일 이내 입증됐다면 취득으로 보지 마 라고 하는 법률의 규정을 만들어 놨어. 논란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법률의 규정이니까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취득으로 보지 않을 건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으로 본대요. 뭐가 되었으면? 등기 등록이 되었으면. 등기 등록이 된 이후에는 계약의 해제가 됐던 말던 그때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네? 두 번째는 살상 잔금일을 뭘로 하는 경우?
취득 시기로 하는 경우에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하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1페이지 마지막 줄 읽어볼게요. 21페이지 마지막 줄 읽어보시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인데 계약사당 잔금 지급을 하는 경우와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 물건을 뭐 하지 아니하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증될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데 화해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 등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되어 있죠. 아셨죠?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뭐 하지 아니하고 등기하지 않고 며칠 이내 60일 이내 계약 해제 등이 공정증서 등에서 뭐가 되었다면 입증되었다면 취득으로 보지 않을 건데 그럼 취득으로 보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등기 등록을 한 경우와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계약 해제라 할지라도 취득으로 본다. 자, 주택, 조합주택 및 재건축 조합의 비조합 운영 부동산 취득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22페이지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 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하거나 소규모 재건축 조합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지속되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포인트는 다음날이겠죠. 다음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이 말이 뭐야? 여러분들 앞으로 넘어가셔가지고요. 거기 건물의 건축 있죠? 찾으셨어요? 건물의 건축을 보면 건축법일 때는 언제가 된다? 사용 승인서. 도시개발법일 때는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일 때는 준공인가증이죠? 이렇게. 다만 당구장 표시 끝까지 읽어요. 무허가 건물이거나 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언제가 된다? 사실상 사용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비법을 보니까 바로 뒷페이지 한번 또 넘어가 보실래요? 괄호 3번에 정비법 나오는데 그 정비법일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자, 정리를 하자면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조합원이 토지 등을 조합에게 출자를 하죠. 맞죠? 그럼 조합이 뭐를 신축해요? 아파트를 신축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아파트의 신축에 대해서는 조합원용이라면 누가 지고? 조합원이 지고 그 외의 것은 조합이 납세무가 있었죠. 맞죠? 그러면 이때 취득식이 언제지? 응? 이게 또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째, 자, 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이 토지 등을 취득한다면 취득세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예? 예? 또 물어보면 또 쫄아가지고 때릴 것도 아닌데. 자, 어떻게 되죠? 이게
조합원용이라면 당연히 없겠지. 근데 이게 비조합원용이라면 있겠지. 맞죠? 그랬을 때 그 취득 시기는 또 언제지? 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요. 자, 우리 세법을 취득세를 공부하다 보면 크게 뭐가 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이 있을 수 있고요. 주택법에 의한 건축이 있을 수 있겠죠. 맞죠? 그 다음에 개발법이나 정비법에 의한 취득이 있을 수 있겠죠.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건축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뒤돌아보지 마. 언제야?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게 주택법이잖아요. 그럼 언제예요? 사용 검사일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또는 무허가일 때는 무조건 사실상의 사용일 수밖에 없겠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개발법이나 정비법, 그 중에서 특히 정비법, 이런 개발법이나 정비법에 의해서는 하나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납세무가 있을 수가 있더라는 거야.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개발법일 때는 언제예요? 봤듯이 준공, 검사, 증명서 또는 준공, 인가증. 이거 사용 승인서에 준하는 서류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사용 승인서에 준하는 건물, 사용 승인서에 준하는 취득 시기를 서류에 대한 취득 시기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에 비해서 그 정비법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이 토지분에 대한 것이라면 이건 언제가 된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22페이지 괄호 3번에 가봐. 22번에 가로 3번에 보시면 자 주택법 나왔어요. 주택법 나왔으면 뒤돌아보지 마. 주택법 다 언제야? 사용 검사일. 주택법이 나왔으면 사용 검사일이야 무조건. 맞죠? 근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제 정비법이 나오잖아요. 정비법 나왔죠? 그러면 정비법이 나왔으면 그 뒤에 물건이 건물인지 토지인지만 구분하면 돼. 사셨죠? 그러면 괄호 3번에서 취득하는 물건이 뭐예요? 토지잖아, 토지. 맞죠?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 언제가 된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앞으로 넘어갈래요? 앞에 정비법에 의해서 취득한 게 건물이잖아요, 건물. 건물분이라면 언제가 된다? 준공, 인가증. 아셨죠? 그런들 답을 맞히는 건 되게 쉬워. 정비법 나오면 쫄지 말고 정비법 나왔을 때 그 뒤에 취득하는 부분이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인지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인지만 구분하면 된다고. 건물분이라면 언제가 된다? 준공, 인가증. 토지분이라고 한다면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주택법에 대해서는 관계없어. 주택법 무조건 언제가 된다? 사용, 검사일. 아셨죠? 답만 그렇게 맞히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취득 시기까지 저희가 공부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취득 시기는요. 취득 시기는 세법에서는 그냥 무조건 자동 취득이야. 유상 취득이면 잔금 지급일, 상속일 땐 상속 개시일, 증여일 땐 증여 계약일. 그 다음에 건물이 신축일 때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맞죠? 토지 간척일 때는 공사 준공 인가일. 시효 칠 때는 시효 완성일. 다만 이 날 이전에 뭐가 되었으면 등기가 되었으면 선등기 인정하고 재산권 분할일 경우는 언제가 된다? 재산권 분할일 경우도 등기 취득 인정합니다. 아셨죠? 이 두 가지만 등기 취득 인정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유상승계 취득인데 유상승계 취득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건 맞아. 근데 이 잔금일을 사실상으로 할지 계약서상으로 할지만 구분하면 되겠죠. 그럼 국수공판장일 때는 사실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되 국수공판장 중에서 판결문에서 뭐는 제외된다? 화해, 포기, 인락, 자백, 간주는 제외된다. 맞죠? 자, 국수공판장이 아닌 그 외 개인 간의 거래일 때는 계약서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는데 만일 계약상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로 가는 거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연부 칠 때 언제가 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면 되겠고요. 자, 계약의 해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의 해제가 뭐 하지 아니하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공정증서 등에서 입증이 된다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나. 뭐가 된 이후에는 등기가 등록이 됐거나 또는 사실상 잔금일을 취득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건축법이나 주택법이나 개발법, 정비법에 대한 문제인데 건축법일 때는 언제? 사실상의 사용 승인서. 주택법일 때는 사용 검사일. 자, 정비법일 때만큼은 그 뒤에 취득하는 물건이 건물분인지 토지분인지에 따라 나눠질 수 있겠죠. 건물분일 때는 언제가 된다? 준공, 인가증 내주는 날. 토지분일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이렇게만 결정하면 되겠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뭐 곱하기 뭐 하면?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산출 세액이라 하죠. 그래서 과세표준은요, 실질 취득은 어느 당시 가입을 한다? 취득 당시 가입을 하고, 간주 취득일 때는 어떤 가입을 하는 거예요? 증가한 가입을 하는 거예요. 자, 취득 당시 가입이란 원칙적으로 무슨 가입을 한다? 원칙적으로 신고 가입으로 하죠. 다만 예외적으로 무슨 가입으로 해요?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거고요. 다만 특례적으로 반드시 무슨 가입을 하는 게 있어요? 사실상 가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을 수 있죠. 또는 신고가액이 어디에 미달돼요? 시가 표준액 미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특례 사실상 취득가액을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무상일 때는 무조건 무슨 가입을 한다? 무조건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무상일 때는 무조건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자, 증가한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변경 전의 시가 표준액 차이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 등 증옥 변경이 된 비용이 입증될 경우는 무슨 비용을 한다? 소요된 비용으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그 정도 기억하시면 넘어가고요. 이때
사실상 가액으로 하는 경우 뭐가 있어요? 국수, 공판장 있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자, 뭐가 된다?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실상 가액으로 될 수 있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자, 정리해보면 시가표라는 이유가 왜,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거나, 맞죠? 또는 뭐도 있어요? 상속, 증여 등 무슨 취득? 무상취득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면 사실상 가액으로 하는 경우 뭐가 있다고요? 국, 수, 공, 판, 장이 쓸 수 있죠? 두 번째 또 뭐? 부동산 신고해서 검증을 받은 경우도 반드시 사실상 가액이 되겠죠? 세 번째 또 뭐가 있어요? 누가 아닌 자가 법인 아닌 자가 건축 또는 대수선에 취득한 경우로서 몇 프로? 90% 입증 시에는 반드시 무슨 가액으로 한다? 사실상 가액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사실상 가액으로 하는 경우에서 제외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사실상 가액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실상 가액으로 한다는 말이 본뜻, 내재하고 있는 뜻 어디에 미달하여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도 반드시 무슨 가액으로 한다? 사실상 가액으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아셨죠? 자, 그런데 객관적 취득에서 뭐 하는 게 있어요? 객관적 취득에서 제외되는 게 있을 수 있죠. 페이지 지금 24페이지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 객관적 취득에서 제외되는 거 뭐 있어요? 판결문중, 화해, 포기, 인락, 자백, 간주 등 제외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제외되는 건 어디에 미달하여도 어디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이 되겠죠. 거민계약서, 공정증서 등도 시가표준에 미달되면 시가표를 하는 거죠. 자, 상속, 증여 등 무슨 취득의 경우에도 무상 취득의 경우에도 무조건 무슨 가로 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상속세를 한 달 전에 신고를 했는데요. 어떤 게 있었냐면 서초동의 롯데모 아파트예요. 그게 시가가 한 20 매독 되는 것 같아요. 시가가 20억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게 공시가격이 12억 정도 됐나? 아마 그 정도 엄청나게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자, 그럼 이 사람 뭐 내야 되죠? 상속세 내야 되겠죠. 또 뭐도 내야 됩니까? 취득세도 내야 돼요. 자,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양도할 때가 중요해요. 양도가액이 만일 30억이다. 그러면 취득가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금이 크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상속세는 원칙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불분명해. 매매된 사례가액 등이 없어. 그럴 땐 뭘로 하냐면 공시가격으로 하는 거거든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상속이 개시가 되잖아요. 상속을 받은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상속세를 내야 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나중에 양도세를 내는 게 유리한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된다고. 그런데 상속가액이 높으면 그만큼 양도세는 뭐 할 수 있어요? 줄어들겠지. 만약에 상속가액이 낮아지면 그만큼 양도세는 높아지겠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상속받은 물건이 있다면 이거를 그냥 상속세를 안 낸다고 좋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상속 재산가액을 높여서 감정평가를 받아서라도 뭐 하게 되면 상속세를 신고하게 되면 나중에 양도하게 되면 그만큼 양도세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특히 요즘같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큰 상황에서는 취득가액을 아무래도 높여놓는 게 나중에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상속세를 어떤 금액으로 신고하던 간에 관계없이 취득세는 무조건 무슨 가로 한다?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만 계산을 하는 거라고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상속이 되면 상속세를 내야 되느니 안 내야 되느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해라? 무조건 상속세는 그러니까 그 비교를 해서 나중에 양도세를 더 적게 낼 수 있다면 지금 상속세를 조금 내더라도 하는 게 낫고. 여러분들 봐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높이는 게 좋겠어요? 낮추는 게 좋겠어요? 이재용 부회장 경우에는 최고 50% 세율이잖아요. 최대 50%지 않습니까? 상속세가 50%거든요. 모르는데 제가 아는 척해서 50%예요. 그러니까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속세가 세기 때문에 이때는 상속 재산가액을 낮추는 게 좋지. 나중에 양도세를 조금 더 내더라도 상속세를 낮추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없으니까 상속가액을 조금 높여서 신고하는 게 나중에 양도세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지. 대충 이해하셨죠? 근데 결론은 뭐냐? 취득세는 시가에 관계없어. 취득세는 무조건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무상에 치를 때는 무조건 시가 표준액으로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상 취득가액을 하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 있고, 자, 이때 사실상 취득가액을 할 때 취득가액의 범위예요. 이런 취득가액의 범위에 뭐 해야 될 게 있고 포함해야 될 게 있고 포함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여러분들 페이지 2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4페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보셨지만 뭐는 포함합니까? 아까 건설자금이자 포함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뭐 할부이자와 연체료, 그 다음에 중개보수는 누구의 것은 포함하지만 법인의 것은 포함하지만 누구의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인의 것은 포함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25페이지 보시면 보충해 보시면 25페이지 보충 법인인 경우 포함하나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는 제외된 항목 특히 뭐 있다? 할부이자 및 연체료, 중개, 수수료는 그죠? 디귿번, 농지 보존 부담금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포함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옆에 페이지 보니까 니은번에 이용자가 분담하는 비용 이용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용역비 수수료, 그 다음에 미음번에 보니까 채무 인수액 포함하죠? 그 다음에 국민주택 채권의, 국민채권의 매각 차손 등, 다만 금융기관 매각하는 경우 매각 손실 한도로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응번 보니까 빌트인 비용 다 포함합니다. 맞죠? 자, 특히 조경공사비인데, 분들 거기 보충 마지막 번에 보세요. 조경공사 비용인데 이 조경공사 비용이 건축이 수반되는 게 있고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죠. 포인트는 납세 의무자가 중요해. 포인트는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것이라면 누가 지고? 건축 소유자가 져야 되고, 만약에 건물의 신축이 아닌 그 외 토지 조정에 관련된 것이라면 토지 소유자가 지는데, 그때 세율은 몇 프로예요? 건축주가 져야 된다면 2.8%. 왜? 원시취득이니까. 아셨죠? 하지만 그 외 조정에 관련된 것이라면 2%. 왜요? 간주취득이니까. 분들 포인트는 조경공사 비용인데, 이 조경공사 비용이 건축주에게 져야 될지,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것인지, 건물의 신축 이외의 조성, 토지 조정에 관련된 것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와 세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건축주가 져야 되는 세율은 몇 프로? 왜요? 원시취득이니까. 하지만 그 외 토지 조정에 관련된 것이라면 2%. 왜요? 간주취득으로 보니까. 아셨죠? 자, 그 외에 포함되지 않는 거 뭐 있습니까? 광고 선전비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주비 안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리을번 모두 안 된다. 부가 가치세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24페이지에 기억번 바로 위에 보시면 다만자 있죠. 1번의 마지막 줄 찾으셨어요?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할인된 금액을 하니까 할인 금액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할인 금액은 제외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여러분들 자 보세요.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순간에 과표를 공부했어. 과세표준. 자, 생각해보면 취득세 과표는 실질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간주 취득에 대한 과표로 나눠주면 돼. 자, 실질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면 되고, 간주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증가한 가액으로 하면 돼요. 그럼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은 어떻게 정할까? 취득 당시 가액은 원칙은 신고 가액으로 하면 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되거나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취득일 때는 무조건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돼. 그런데 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반드시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대요. 반드시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되는 경우 언제가 있어 봤더니, 국수 공판장이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검증을 받았거나,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 또는 대수선에 취득 경우로서 90% 입증이 되었으면, 이때는 시가표준에 미달하여도 반드시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아셨죠? 자, 그럼 좋았어. 이렇게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실상의 가액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거야? 순수한 매입가액으로 할 거야? 아니면 매입가액 위에 그 부대비용도 포함한 금액으로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부대비용이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야. 특히 건설자금이자 포함하죠. 할부이자나 연체료, 중개보수 포함해. 하지만 누구의 것은 안 된다. 개인의 것은 포함하지 않고 법인의 할부이자나 법인의 연체료나 법인의 중개보수는 포함한다는 거죠. 아셨죠? 그 다음에 농지보존부담금 중 의무적으로 내야 될 금액이 있어. 이런 농지보존부담금 등은 당연히 포함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용자가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등 이용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그 외에 수수료, 용역비, 채무인수액 포함하죠. 그 다음에 채권 매각 손실액 포함합니다. 맞죠? 하지만 이주비, 광고선전비,
부가세 포함하면 안 되고 할인되는 금액 있으면 포함해서는 안 돼. 정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범위에 취득가액 범위에 포함할 거냐 말 거냐 요거 정도 기억하면 되겠다. 자, 오늘 문제 한번 볼까요? 특히 적용공사비도 포인트인데 적용공사비는 취득가액에 당연히 포함하는 건 맞죠? 하지만 이 적용공사가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것이라면 누가 지고? 건축 주가 져야 되고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것 이외의 것이라면 토지 소유자가 지면 되겠죠. 이때 건축주가 납세를 져야 될 세율은 몇 프로? 2.8%. 토지 소유자가 져야 될 적용공사비는 2%. 아셨죠? 이렇게. 자, 오늘 문제 볼게요. 자, 1번. 다음 중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건물, 토지, 어업권 되죠? 리을 영업권 안 되죠? 골프 영업권, 지상권 안 되죠? 임목 되죠? 전세권, 리을, 비읍, 이응. 답은 2번. 자, 2번 빨리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3월 10일 날 지분비율이 어떻게 되죠? 설립 시 발행주식 총수가 얼마예요? 5만 주 중에 몇만 주 갖고 있어요? 2만 주 갖고 있죠? 그럼 비율이 몇 프로예요? 40%죠? 자, 10월 5일 날이 되었어요. 발행주식 총수가 얼마예요? 10만 주죠? 자, 증자로 4만 주를 추가 취득했대. 원래 몇만 주 갖고 있었는데 2만 주 갖고 있었는데 3만 주를 추가 취득했죠? 그럼 몇 프로예요? 60%죠? 예? 그럼 이 사람 과점주주 아니었던 주주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었죠? 그러면 간주되는 비율은 60%만큼 취득 항수로 봐야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 가액이 얼마예요? 10억이죠? 10억에서 얼마만큼 취득 항수로 보겠다? 그럼 얼마예요? 6억.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다고요? 그러면 세율은 얼마예요? 세율은 예? 2%죠? 왜? 간주취득이니까. 그러니까 취득세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6억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야. 지금 과표를 물어봤으니까 6억이죠? 이 과표에다가 뭐 곱하면 세율 곱하면 그게 산출세액일 거 아니에요? 6억 곱하기 2% 하면 120만 원이 산출세액이 되겠지. 이해하셨죠? 2%. 자, 3번.
다음은 취득세 납세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건축물의 조작 기타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 가치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작은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죠? 주체 구조부 취득자란 누굴 말한다? 건물주를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 가설한 자와 건물주 간에 연대 납세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2번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과세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때 상속인 간에 연대 납세는 있다. 3번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의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당의 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X죠? 네,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누가 일 것은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것은 누가 진다?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4번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할 경우는 사실상 지목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최초로 과점주가 된 자가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을 새로이 취득하여 증가되었어. 최초로 과점주였던 자가 지분이 더 증가되었어. 그때 얼마만큼? 증가된 부분만큼을. 아셨죠? 4번 다음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와 관련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개인인 갑이 특수관계자와 함께 비상장법인의 지분을 60%를 장외에서 취득했다면 취득세 납세무가 없다, 있다? 있다. 있죠? 설립시 취득한 게 아니고 장외에서 취득했으니까. 그죠? 두 번째, 개인인 을이 비상장법인 설립 시 70%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납세무가 없다. 설립시니까 없죠? 다른 주주의 주식이 양도된 후 재차 주식 취득으로 비상장법인 대주인 병의의 지분비율이 60에서 70% 증가할 경우 납세무가 있다. 맞죠? 얼마만큼? 10%만큼.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대상으로 한다. 맞죠? 5번 개인이 과점주가 된 후에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은 취득세 납세무가 있으나 과점주는 지분비율이 증가되지 않는 한 납세무가 없다. 이해하셨죠?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납세무가 없어요. 과점주가 되기 이전에 취득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해서는 간주식 적용한다. 4번의 답은 몇 번? 문제 풀다 보면 꼭 그런 분이 있죠. 같이 풀었는데 답 몇 번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답을 알려줘야 돼. 1번. 이렇게. 자, 5번. 다음은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 시기를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토지를 지목 변경한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 시기는 공부상 지목 변경일이다. 아, 이거 안 했네,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돌아갈래요? 의학지 부교재 21페이지. 간주 취득에 대한 취득 시기, 지목 변경에 대한 취득 시기 있죠? 그럼 읽고 올게요. 자, 한번.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무슨 날로 한다? 빠른 날로 하는데 끝까지 읽어요. 다만 그 이전에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언제가 된다? 사실상의 사용일 취득 시기로 해야 된다. 다시 돌아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 돌아오셔가지고 토지를 지목 변경한 건 원칙적인 취득 시기는 사실상의 변경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로 해야 된다. 2번 무상승계 취득의 원칙적 취득 시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무상인데 잔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무상일 때는 계약일이겠지. 3번 화해에 의한 판결문에 의해 취득시 입증되는 취득의 이유는 사실상 잔금 지급 취득시기다. 화해는 객관적 취득에서 제외되죠. 이때는 언제가 된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돼야 되겠죠.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의 취득 시기는 언제가 된다? 사실상의 사용일이다. 점유시효 취득 계획은 언제가 된다?
예? 시효 완성일. 시효 완성일이죠.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6번, 7번 빨리 한번 풀어보실래요? 육 6번에 4번. 오, 좋았어.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을이 법인이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6월 15일과 6월 20일 중 빠른 날이니까 6월 15일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만약에 갑인데 을 법인이 아니라 을 개인이었어. 그럼 어떻게 되지? 그때는 계약서당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이게 만일 개인이었으면 개인 간의 거래였으면 6월 20일이 답이었을 거야. 무슨 뜻인지 아셨죠? 이게 법인이니까 어떻게 된다? 살상의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정말 이해하셨죠? 자, 7번의 답은 얼마일까요? 예? 좋았어. 원래는 계약 총액이 1억 500이죠. 근데 여기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껴야 되겠죠? 그리고 할인을 받았어. 할인을 받았으면 할인된 금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인 금액은 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답은 얼마가 된다? 9,500이 돼야 되겠다. 여기에 건설자금이자가 있으면 건설자금이자 추가로 나왔어. 더해야지. 건설자금이자 더해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네. 만일 중개보수가 있어. 중개보수가 있으면 그렇지. 중개보수가 있으면 취득한 자가 법인이면 포함해야 되고 개인이면 포함해서는 안 되고. 아셨죠? 네, 그렇게. 8번. 문제를 보는 순간 건너뛰고 싶죠? 이렇게, 8번. 옳지 않은 것은 취득세 과표는 취득 당시 신고가액으로 하되 연보로 취득할 경우는 사실상 연부금액으로 한다. 맞죠? 두 번째, 취득세 과세 표현되는 취득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을 할인한 경우는 당초 약정된 금액으로 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해요.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저는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취득세를 다 끝낼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